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의료기술 등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건강보험 의료기술 등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건강보험 제도와 신의료기술입니다. 먼저 신의료기술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료법에서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신의료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안전성, 유효성이 평가되지 아니한 기술 또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의 사용 목적, 대상과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의료기술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을 신의료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법에서는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행위를 신의료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기등재된 의료 행위에서 그 사용 목적, 방법, 그리고 대상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경우라도 변경이 되면 신의료기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진입 절차입니다. 총 4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식약처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의료기기 제품의 성능 위주의 안전성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심평원 의료기술평가부에서 이 신의료기술이 기존에 등재되어 있는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기존 기술이 아니라 신의료기술이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안전하고 유효하다라고 승인이 나게 되면 보건복지부 고시가 발령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기관에서는 결정 신청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승인이 난 신의료 기술에 대해서 이제 급여 여부 평가에 대한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심평원 급여등재실에서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급여 또는 선별급여, 비급여의 형태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 이 1년의 과정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요양급여, 비급여 의료행위 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22년도 기준으로 약 9,200개의 의료행위가 급여 또는 비급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보면 급여 대비 비급여 행위는 약 4% 수준이고요. 이제 그 분류를 보게 되면 검사료와 처치 및 수술 쪽의 행위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 신의료 기술의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료 기술이라고 평가를 받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 유효성 승인을 득하게 되면 이제 급여 여부에 대한 결정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근거 법령입니다. 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요양급여의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 동법에서 결정 신청일로부터 100일 이내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제성, 급여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걸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다음에 건정심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 발령이 나게 됩니다. 다음은 조정 신청인데요. 조정 신청은 이미 기등재된 요양급여 대상에 대해서 상대가치 점수나 요양급여 대상, 비급여 대상의 조정 여부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등재된 비급여 행위 중에
급여 대상으로 전환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기등재된 급여 행위 중에 상대 가치 점수의 조정을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권 결정 및 조정이라는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이제 신의료 기술 개발자의 그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기등재된 행위의 급여 여부에 대한 변경 또는 이제 임상에서 그 옛날부터 오랫동안 시행되어 오고 있었던 행위 중에 아직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지 않아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 결정으로 이제 내카에서도 신속 평가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고 심평원에서는 급여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양급여 결정 및 조정 신청의 비교입니다. 결정 신청은 신청인이 의료 행위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요양기관입니다. 신청인은 요양기관, 의학 관련 단체, 치료재료 제조업자, 그리고 수입업자가 있을 수 있고요. 신청의 의무는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좀 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 기술, 평가유예 신의료 기술, 혁신 의료 기술인데요. 안전성, 유효성을 득한 신의료 기술은 안전성, 유효성 고시가 낮다라고 해서 누구나 임상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임상 현장에서 안전성, 유효성 고시가 난 이후로부터 환자에게 시행을 하고 비급여 징수를 한 다음에 반드시 심평원에 30일 이내에 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평가 유예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평가 유예 기술로 안전성 유효성 고시 발령이 나게 되는데, 이 기술 또한 이제 평가 유예 기술이라고 고시는 났지만 그 2년 동안의 비급여 행위를 시행할 수는 있고, 다만 심평원에서 그 의료기관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 유예 기술도 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 의료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카에서 혁신 의료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하고는 있지만 그 요양기관 현황은 또 심평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혁신 의료 기술도 마찬가지로 심평원에 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에게 최초 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결정 신청을 하고 심평원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급여 여부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좌측과 대동소이한데요. 신청인에 있어서 조정 신청은 가입자도 조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의무는 결정 신청과는 조금 다르게 신청할 수 있다로 조금 느슨한 규정이고, 그리고 신청 대상은 신의료 기술이 아니라 이미 등재되어 있는 행위에 대해서 상대가치 점수의 조정이라던가 그리고 요양급여, 비급여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결정 신청과는 다르게 수시로 결정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수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정 신청 절차입니다. 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통해서 웹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신청 기관의 이제 사정에 따라서 웹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결정 신청에 대한 상세 절차는 저희 심사평가원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실무자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결정 신청을 하실 때 갖춰야 될 서류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 설령 이제 구비한 서류 중에 누락된 서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결정 신청을 반려를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접수 단계에서 누락된 서류들을 저희 실무자들이 확인을 해서 이제 유선 연락을 통해서 추가 접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 여부 평가이고 저희 의료기술 등재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내카에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하고 나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고시 발령이 나고, 그 이후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한테 이제 비급여로 그 행위를 시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행을 하고 30일 내에 결정 신청을 하게 되시면 저희 심평원에서는 그 접수분에 한해서 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식약처와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 타당성, 치료 효과성, 의료 중대성 그리고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행위 등재되어 있는 기존 행위와의 비교를 통해서 혹시 대체 가능한 의료 행위는 없는지, 기등재된 행위보다 혹시 이 행위가 비용 효과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되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요양급여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최종 상대가치 점수 그리고 비급여, 선별급여, 급여에 대한 급여 여부 그리고 선별급여 본인 부담률까지 그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여부 및 본인 부담률의 결정입니다. 신의료행위 결정 신청이 되면 법정 비급여 대상으로 판명되는, 그러니까 대개는 미용이나 성형 목적에 다 알고 계시는 법적 비급여 대상이라고 한다면 비급여 결정을 바로 하게 되고요. 그런 법정 비급여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대체 가능성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의료 기술이 그 대상 목적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대상과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기존 행위가 없다. 이 행위로만 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대체로 급여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중간 과정에서 또한 치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대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치료 효과성을 보는데 치료 효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단의 사회적 요구도를 봐서 이제 선별급여로 결정이 되게 되고 그 사회적 요구도가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80%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재되지는 않았는데 그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 90%까지도 결정을 하고 있고요. 대개는 선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사회적 요구도가 다소 낮다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 선별급여 90% 내지는 비급여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는 있지만 때로는 이제 그 고시 발령이 난 경우에 이러한 객관적 기준 그리고 과거의 급여 기준과는 조금 그 다르게 급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항목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체로 그러한 경우에는 좀 정책적 결정이 많이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급여 여부 평가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항목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 대상 여부에 관한 원칙과 선별급여 본인 부담률 결정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평가위원회입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총 6개 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님들은 350명 내외의 그 풀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회의체마다 이 350명 풀 내에서 랜덤하게 그 위원님들을 추출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의 위원님들을 두고 랜덤하게 매 회의체마다 위원님들을 초빙을 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 의료기술 등재부 같은 경우에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치료재료, 인체조직, 그리고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가 있고 그 작년에 신설된 디지털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저희 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마다 개최되고 있고요. 매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평가위원회는 350명 위원회 풀이 있지만 매 회의체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고정위원으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그리고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식약처,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관계자가 고정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각 행위마다 전문 그 과목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과 그런 식으로 전문 분야의 그 학회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저희가 이제 안건마다 그 관계자분들이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을 하시고, 그리고 타 위원님들의 질문에 이제 그 전문적인 답변을 들으실 수 있도록 꼭 그 관련 전문 과목의 위원님들을 함께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작위 추출은 저희 신평원에서 수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신평원 내부 전산 로직으로 자동화해서 다만 이 무작위 추출군 학계 전문 기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자를 모시기 위해서 산부인과라고 그 진료 과목은 지정은 하되, 산부인과의 그 지금 전문평가위원회 위원님 중에 6분 정도가 계시는데, 그 6분 중에 누가 참석하시게 될지는 그 시스템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규제 개선 노력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식약처 허가부터 신평원의 급여 여부 평가까지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게 이제 느껴지시기도 할 테고 실제로 길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급여 여부 평가 과정에 있어서는 여기 안내한 바대로 100일이라고 기재를 해 두었긴 하지만, 사실 이 100일 안에는 이제 신평원에서 검토하는 기간은 70일, 그리고 보건복지부 행정 절차 30일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평원 내부 검토 기간 70일 안에는 학회나 협회 쪽에 의견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고, 그리고 전문가 자문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은 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식약처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도 검토 당시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고 또 회신을 받고, 그러한 기간들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모든 그 일정에서 좀 더 시기가 이제 그 초과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료 기술을 개발을 하셨지만 보험 등재가 된 이후에는 이미 수년이 소요가 된 그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맹점을 좀 개선을 하고자 규제 개선 노력 과정 중에 이제 그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신의료 기술 평가 보험 등재 동시 진행 제도입니다. 17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식약처 허가를 득하고 기존 기술 여부에 대한 평가를 거친 다음에 내카에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때 신평원도 급여 여부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의료 기술 평가를 하고 안전성, 유효성 고시 발령 난 이후에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급여 여부 고시가 나기 전까지 비급여로 그 해당 행위를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동시 진행 절차 같은 경우에는 내카의 신의료 기술 평가와 신평원의 급여 여부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비급여 징수 기간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혁신의료기술 제도입니다. 19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내카에서는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안정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성에 대한 근거 문헌이 다소 부족한 경우, 하지만 그 의료 결과의 향상이 기대되는 잠재적 가치가 확인되는 그러한 기술에 한해서 혁신의료기술이라고 보건복지부 고시가 발령이 나게 됩니다. 이 혁신의료 기술은 일반적인 신의료 기술과 달리, 일반적인 신의료 기술은 안전성, 유효성 고시 이후에 평가 신청자 이외에도 다른 의료기관들에서 결정 신청만 하면 비급여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혁신의료 기술은 혁신의료 기술 발령이 나고 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혁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혁신의료 기술에 대한 지정기관이라는 승인을 받지 못하시면 혁신의료 기술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혁신의료 기술이라고 그 보건복지부 발령이 나게 되면 신평원에서는 급여 여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급여 여부 평가를 할 때 급여, 비급여,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 여부를 평가하지만, 이 혁신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은 있지만 유효성 부분에서 아직 근거가 부족한 기술이기 때문에 비급여 내지는 선별급여의 형태로
예비 등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그 고시 발령이 있을 때 이 기술은 사용 기간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3 내지 5년으로 그 기간이 같이 고시가 나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등재 절차를 거쳐서 정식 등재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허가평가 통합운영 제도입니다. 이는 20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제도는 식약처 허가, 그리고 심평원의 기존 기술 확인 여부 평가, 그리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동시에 하는 제도입니다. 식약처 허가를 득하면서부터 이제 평가를 다 같이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진입 기간이 이제 좀 단축이 되게 되고요. 이 제도에 이제 그 평균 소요되는 기간을 살펴봤더니 약 240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입니다. 22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서 그 발표해 주신 선생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는 혁신의료기기 허가와 동시에 그리고 기존 기술 여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고 80일 이내에 진행을 하는 그래서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해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심사평가원에서는 사전상담 신청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결정 신청 절차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좀 복잡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을 테고 구비 서류 준비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통해서 사전상담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서류를 구비하셔야 되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신청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을 하시게 됐을 때 좀 미흡한 서류가 있을 때 바로 반려를 하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일이 유선으로 친절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지혜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